오늘도 평안하신가요? 전설야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전설야화,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시대의 청주 지방에는 고운 미모와 올바른 행실로 마을에 소문이 자자한 정희선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었지만 아버지 윤영감을 극진히 모시며 효녀로 자랐습니다. 희선은 청초한 외모와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혼담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선은 이미 보부상 최태식이라는 청년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식은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멋진 청년으로 성실하고 재능이 뛰어나 장차 거상이 될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해 재산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식은 장사를 하러 청주 마을에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 희선을 만났습니다. 희선은 아버지의 일을 돕기 위해 장에 나온 것이었고 태식은 그녀의 미모와 단아한 자태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 후로 태식은 마을에 올 때마다 희선을 만나기 위해 윤영감의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장사를 핑계로 들르던 태식은 점차 희선과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성품에 매료되었습니다. 희선 역시 태식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태식은 장사 도중 큰 손해를 보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희선은 태식을 위로하기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해 그의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희선의 진심 어린 위로와 배려에 태식은 큰 감동을 받았고 그 순간부터 희선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되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도 깊어졌습니다. 태식은 희선에게 장사에서 겪은 일들과 꿈을 이야기했으며 희선은 태식에게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태식은 자신의 진심을 담아 희선에게 값비싼 놀이개를 선물하며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희선은 태식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태식의 진심이 전해지자 그녀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진정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식은 희선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희선은 태식의 품에서 그의 따뜻한 온기와 강한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 순간의 감정에 몰입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깊이 연결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태식은 희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희선은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만끽하며 자신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따뜻함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태식은 희선을 소중하게 감싸 안으며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을 온전히 전했습니다. 희선도 태식에게 모든 신뢰와 애정을 표현하며 그와 함께 있는 순간을 온전히 즐겼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육체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태식은 희선을 부드럽게 터치하며 그녀의 모든 감각을 깨워주었습니다. 희선은 태식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그의 존재가 주는 안전함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나누며 그 순간의 깊은 유대감을 경험했습니다. 처음 느끼는 태식의 아랫도리는 희선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고 더욱 태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밤을 통해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태식과 희선은 이 순간을 통해 서로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더 큰 믿음과 사랑을 주며 앞으로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결심을 굳혔습니다. 비록 신분 차이로 인해 공개적으로 연애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태식이 장사를 마치고 마을을 떠날 때마다 희선은 그의 무사 귀환을 기도했고 태식은 다시 희선을 만나기 위해 더 열심히 장사에 임했습니다. 태식은 희선을 마음 깊이 사모했지만 신분 차이는 항상 그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은 희선에게 전해졌고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몰래 만나 사랑을 키웠습니다. 태식은 희선에게 값비싼 놀이개를 선물하며 사랑을 고백했고 희선은 태식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을 나누었지만 공개적으로 연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식이 장사를 하러 경상도로 떠난 사이에 정희선의 집에는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혼담의 주인공은 명문가 출신의 박대감이었습니다.
박대감은 조선 팔도에서 이름난 권세가로 그의 집안은 세대에 걸쳐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갑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여전히 권력과 재산을 휘두르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의 혼담 소식을 들은 윤영감은 딸 희선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내 딸은 나이가 많고 환갑에 가까운 노인의 첩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딸아이에게 너무나 큰 불행이 될 것입니다. 윤영감은 이렇게 말하며 혼담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박대감은 이 거절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 윤영감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박대감은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동원해 윤영감이 탈세를 했다는 허위 혐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윤영감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박대감의 음모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윤영감의 집에 관하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윤영감, 너는 나라의 돈을 빼돌린 죄로 체포된다. 포졸들의 외침에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윤영감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박대감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포승줄에 묶여 강제로 끌려갔고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심지어 탈세를 주도한 혐의로 윤영감은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지만 누구도 박대감의 권력을 두려워하여 나서지 못했습니다. 윤영감은 처형되기 직전까지도 억울함을 외쳤지만 결국 그날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희선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아버지의 억울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러나 박대감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대감은 아버지가 처형된 다음 날 포졸들을 보내 희선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나라의 법을 어긴 죄인이라면 너도 그 죄를 피할 수 없다. 너는 이제 나의 첩으로 살아야 한다. 박대감은 희선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희선은 박대감의 집으로 끌려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박대감은 그녀를 어둡고 좁은 방에 가두고 끊임없이 굶기고 고문했습니다. 희선은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녀는 박대감의 집에서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며 태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희선은 박대감의 집에서 어둡고 좁은 광에 갇혀 굶주림과 고문을 당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과도 같았고 희선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끝내 정절을 지키며 박대감의 비열한 속셈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박대감은 처음에는 회유와 달콤한 말로 희선을 유혹하려 했습니다. 희선아, 나와 함께하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내 곁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마. 박대감은 희선에게 비단과 보석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희선은 단호히 거절하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박대감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점점 더 잔인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희선을 굶기고 차가운 광 속에 가둬둔 채로 고문을 가했습니다. 내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너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박대감은 희선을 협박하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희선의 몸은 멍투성이가 되었고 그녀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지만 그녀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박대감은 술에 취한 채로 희선이 갇혀있는 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희선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며 말했다. 희선아, 이제 그만 나에게 굴복해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너는 나를 거부할 셈이냐? 희선은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박대감의 힘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박대감은 희선의 옷을 거칠게 찢으며 그녀를 강제로 희롱했습니다. 너는 이제 나의 것이다. 내가 아무리 저항해도 소용없다. 라고 말하며 희선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희선은 온몸을 떨며 저항했지만 박대감의 힘에 밀려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태식을 부르짖었습니다. 태식 씨, 제발 저를 구해줘요. 박대감은 희선의 고통과 절망을 즐기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희선은 끝끝내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 절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는 내 사랑을 지킬 겁니다.
라고 외치며 박대감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박대감은 그런 희선을 보며 분노와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욱 거칠게 희선을 다루며 그녀를 굴복시키려 했지만 희선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대감은 희선을 더욱 가혹하게 고문하고 그녀의 정신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희선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태식에 대한 사랑을 떠올리며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희선의 눈에는 불굴의 의지가 빛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태식이 장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희선의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식은 희선을 구출하기 위해 박대감에게 접근해 가진 금은보화를 건네주었고 그 틈을 타 희선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박대감의 추격자들에게 붙잡혀 태식은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는 동안에도 태식은 희선에 대한 사랑과 복수심으로 버텼습니다. 태식은 박대감의 집에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희선을 생각하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고문을 이겨낸 태식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희선을 구출하고 박대감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식은 고문에서 풀려나자마자 몸을 추스르며 철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믿을 수 있는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태식은 장사꾼으로서 쌓아온 인맥과 신뢰를 바탕으로 박대감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태식은 먼저 박대감의 재산과 권력을 유지하는 데 이용되는 불법적인 거래와 뇌물수수에 대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는 박대감의 집안 사람들과 하인들 그리고 박대감과 거래를 했던 상인들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정보를 캐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박대감의 권력을 두려워했지만 태식의 진심 어린 설득과 그의 용기에 감화되어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식은 박대감의 비밀 장부와 불법 거래 문서가 그의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태식은 박대감의 집에 다시 잠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은밀히 박대감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태식은 집안을 둘러싼 경비를 피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식은 박대감의 서재로 잠입하여 그의 비밀 장부와 불법 거래 문서들을 찾아냈습니다. 문서들을 확인한 태식은 박대감의 비리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심각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그 증거들을 챙기고 조심스럽게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태식은 확보한 증거들을 가지고 지체 없이 조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박대감의 비리와 악행을 상세히 기록한 서신과 증거 문서들을 관청에 제출했습니다. 조정에서는 태식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 박대감의 비리와 범죄 행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대감은 체포되어 그의 모든 재산과 권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박대감이 체포되는 동안 태식은 다시 박대감의 저택으로 돌아가 희선을 구출했습니다. 그는 어둡고 좁은 방에서 지쳐가는 희선을 발견하고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희선 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가 당신을 구하러 왔어요. 태식은 속삭이며 희선을 안심시켰습니다. 희선은 태식의 품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고통과 두려움을 털어냈습니다. 태식은 희선을 데리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오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지쳐있던 희선은 태식의 품 안에서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희선의 지친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녀의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두려움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태식은 희선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희선은 태식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태식과 희선은 서로의 사랑을 더욱 깊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던 그리움을 나눴습니다. 태식은 희선을 소중히 다루며 그녀의 아픔을 잊게 해주려 했고, 희선은 태식의 따뜻한 손길에 몸을 맡기며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태식과 희선은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태식은 희선의 얼굴을 감싸 안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희선은 그의 손길에 몸을 떨며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지며 서로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태식은 희선을 부드럽게 눕히고 그녀의 옷을 조심스럽게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희선도 태식의 옷을 벗기며 그의 따뜻한 피부를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으며 서로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사랑을 나누었고 그 순간은 두 사람에게 영원히 기억될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태식은 그녀의 모든 감각을 깨웠습니다. 희선은 태식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그의 존재가 주는 안전함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나누며 그 순간의 깊은 유대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육체적으로도 이어졌고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 밤을 통해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의 고통과 두려움을 털어내고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태식과 희선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대감의 몰락 이후 그들의 앞길에는 더 이상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희선은 태식과 함께 여러 지방을 돌며 장사를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몇 년 후, 태식은 장사꾼에서 성공한 상인이 되었고 희선과 함께 번창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윤영감의 억울한 죽음과 자신들이 겪은 고통을 기억하며 정의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태식과 희선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사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전설야화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모두 매일매일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설야화를 꼭 다시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